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오늘도 사랑할 준비를 한다. 아름다움 수집 일기입니다. 지은이 이화정. 출판사 책구름.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쉰. 다시 사랑하기 좋은 나이. 20대의 나는 그를 환희의 시선으로 바라봤다. 30대에는 아이들 키우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느라 서로를 챙기지 못하고 살았다. 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과 남편이 사랑하는 방식은 자주 어긋났다.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믿는 남편을 원망하고 밀어낸 적이 많았다. 수시로 삐끗하던 애증관계가 40대 중반을 넘어서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책을 읽으면서 나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갔고 나의 마음을 돌보며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보게 되었다. 아무리 내가 원해도 변할 수 없는 부분은 깨끗이 포기하고 더는 바라지 않았다. 고비마다 그가 지탱해 준 것을 되새기며 고마워했다. 크고 작은 꿈을 접고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한 삶을 존중하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겨우 서로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40대의 마지막 겨울. 51번째 생일을 하루 앞둔 남편이 방광암 진단을 받았다. 방광암은 비교적 고통스럽지 않은 착한 암이라고 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했고 남편 말로는 못생긴 혹덩어리만 제거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다. 그런가 보다 했다가 인터넷에서 방광암 관련 글을 찾아 읽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2, 3분마다 한 번 큰 숨을 내뱉어야 할 만큼 힘들었다. 그동안 내가 했던 말들, 신념, 의지가 진짜였는지 시험받는 기분이 들었다. 언젠가는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라는 생각을 했지만 버거웠다. 남편은 나를 잘 알았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병도 병이었지만 지극히 예민하고 나약한 내가 받을 충격을 어떻게 달랠 것인지가 더 큰 문제였을 것이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2주 정도 시간이 있었다. 우리는 감정의 오르내림을 최대한 티내지 않고 철저히 서로를 위한 연기에 몰입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애써 씩씩한 신용을 했다. 그러던 어느 휴일,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함께 책을 읽고 TV를 보고 낮잠을 잤다. 저녁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나왔다가 거실에 깔아놓은 러그 위에 잠시 몸을 뉘었다. 오후 햇볕이 따스하게 드는 창가에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렀는데 안 돼. 말릴 틈도 없이 어느새 흐느끼고 말았다. 남편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싱크대 구석으로 자리를 옮겨 웅크리고 고개를 묻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남편이 옆에 와서 등을 토닥여주다 가만히 안아주었다.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았을 즈음 남편도 울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더 울었다. 그가 말했다. 울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나도 울고 싶었는데 당신 때문에 참고 있었거든. 훗날 지인들에게 한바탕 찐한 멜로 영화를 찍었다라고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그날 이후 수술실에 들어가기까지 한 번도 울지 않았다. 더 많이 안아주고 더 자주 사랑을 고백했다.
평소 그렇게 듣고 싶었던 여보, 사랑해.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 고마워. 라는 말을 30년 만에 몰아들었다. 나는 남편에게 여러 번 답했다. 이제 여한이 없어. 당신에게 100% 온전한 사랑을 받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그 꿈을 이뤘네. 만세. 병원을 들어서며 남편 손을 꼭 잡았다. 끝을 알 수 없는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심정이었지만 우리 안에 쟁여둔 빛에 의지했다. 수술 후 두어 시간마다 소변통을 비우고 밥을 먹여주고 몸을 닦아주는 일은 전혀 힘들지 않았다.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얼굴을 보는 게 괴로웠을 뿐이다. 출입구 옆이라 창문이 없어 답답하고 보조 의자 위에서 자는 것이 불편했어도 예상과 달리 마음은 평안했다. 잔잔한 일상에 느닷없이 시련이 찾아왔지만 작은 병실 안에서도 일상은 존재했다.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남편과 밀착된 시간을 보낸 건 처음이었다. 남편과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세수하고 잠을 자는 동안 둘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았다. 수술이 끝난 후 남편은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진통제를 맞아도 별 효과가 없었다. 더 강한 진통제를 요청해도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나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미련하게 참았다고 한다. 남편은 잦아들지 않는 고통과 안병동 5인실에 고여있는 죽음의 공포, 밤새 신음하는 환자들 모습에 질려 있었다. 말로는 나의 해맑은 웃음과 수시로 얼굴을 쓰다듬어주는 손길 덕에 견뎠다고 했지만 고통을 참느라 얼마나 몸에 힘을 주고 버텼던지 허리와 다리에 근육통이 생겨 절뚝이며 퇴원했다. 남편은 무심한 듯 보여도 정감 넘치는 사람이다. 아이들에게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는 순한 사람이다. 27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해 가장으로 살아온 세월을 가늠해보며 나는 가슴이 아팠다. 그가 80%를 상회하는 재발률에 가슴 졸이며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하는 게 안쓰럽고 처자식 걱정에 마음껏 쉬지도 못하고 몇 배 더 부담을 느끼며 계속 일해야 하는 게 미안했다. 병원에서 잠든 남편 옆에 앉아 기도하며 생각했다. 지금 우리가 여기 함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지인들의 다정한 응원 문자에 답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매 순간 감사를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 시아버님이 인화해서 보내주신 우리 부부 사진이 있다. 남편은 그 사진을 일기장에 붙이고 가장자리에 정성껏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근사한 액자 모양이었다. 그리고 무어라 끄적이길래 보여달라고 졸랐다. 그가 써둔 것은 우리가 만난 세월을 기념하는 30주년 기념 헌사였다. 서로 다른 결을 가진 둘이 만나 힘든 시간을 거쳐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편안하고 잘 맞는 우리가 되었다. 남편이 2차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던 날, 내 일기는 이렇게 끝난다. 훗날 기억될 장면들이 아름다움의 기록으로 남기를 기도한다. 질병의 세계는 겨울이었어도 사랑했기에 우리는 봄 같았다고 그렇게 쓰였으면 좋겠다. 시간이 흐른 뒤 오늘을 떠올리며 고백하게 될 내 모습이 그려졌다. 모든 게 감사했다고, 덕분에 잘 지나왔다고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때 내 마음은 잘 있었고 고통 중에 있는 타인의 마음도 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며 말이다. 쉰의 문턱에서 불시에 닥친 어려움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다. 슬퍼하고 원망하며 두려움에 허우적거리는 길. 다시 사랑하고 감사하며 함께 헤쳐나가는 길. 다행히 나는 두 번째 길을 선택했다. 나쁜 일은 절대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 남편의 질병은 다시 제대로 사랑할 기회를 선물로 들고 왔다. 어쩌면 아픈 사람을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에서 시작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했던 사랑이 고이고 마침내 흘러넘치기 시작했다. 50대를 막 시작하며 나는 다시 사랑에 빠졌다. 사랑이라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나는 날마다 사랑을 다시 배운다.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사랑하고 싶다. 50대는 다시 사랑하기 좋은 나이다. 우리가 살아낸 시간의 얼굴. 오정희 산문집 내 마음의 문의 중 시간의 얼굴이라는 챕터를 읽었을 때다. 막 50대로 진입한 작가의 선배 언니는 생이 주는 환상과 환멸을 넘어선 나이에 이르니 있는 그대로의 모습, 본연의 아름다움이 보인다고 말한다. 가슴이 요동쳤다. 아름다움이라니. 흡족함과 안도감이 밀려들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까지 나이가 변모시킨 우리들의 얼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낸 시간의 얼굴이라는 대목에서 나는 중요한 질문과 마주했다. 나는 지금 어떤 얼굴을 갖고 있을까? 50대를 지나며 나는 어떤 얼굴로 나이 들어갈까? 내가 50대라니. 쉰이라는 나이가 될 줄 몰랐다. 여자들에게 나이 앞자리 수가 바뀌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얼른 어른이 되고 싶었던 10대를 제외하고는 어서 30대가 되어야지. 40대가 정말 기대돼. 50대는 정말 근사할 거야. 따위의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속절없이 나이를 먹고 있다는 생각에 허둥거리기 시작한 건 코앞에 닥친 육아며 학업 뒷바라지를 얼추 끝낸 40대 중반이었다. 40을 맞을 때만 해도 조바심은 없었다. 이리저리 치이던 관계들 속에서 중심을 잡기 시작했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책을 열심히 읽었다. 독서 모임을 하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일구는 데 주력했다. 40대 후반이 훌쩍 지나갔다. 나이 드는 건 현실이다. 매일 나이 들고 있고 변하고 있다. 아이들 대학 교육, 취업 준비와 결혼, 남편의 퇴직과 부모님의 노후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엄습한다. 눈에 띄게 쇠약해진 부모님을 뵐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진다. 아들이 벌써 20대 중반이라는 사실에 비로소 내 나이가 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가까운 분들이 병에 걸리거나 돌아가시면 겁이 나고 슬퍼졌다. 나이 들미라는 길고 긴 터널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싶었다. 나이라는 것은 가슴 서늘한 자각이기도 하고 희망이고 욕망이고 절망이기도 하다. 살아갈 용기를 주는가 하면 걸림돌이고 빛남이면서 부끄러움이기도 하여 살아가는 날들이 바로 죽어가는 날들이라는 역설을 이해하게 된다. 오정희의 내 마음의 문의 중에서 인생의 역설을 수긍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나이가 주는 선물이다. 사별과 상실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담담하게 인정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있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미숙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은 분명 있을 터. 그런데도 예고 없이 나타날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들을 나는 기대한다. 아름다운 것에 감흥하며 기뻐하는 얼굴은 빛이 난다. 그런 의미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 본연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나이가 50대라고 한 말은 큰 위안이 된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얼굴, 내가 되고 싶었던 모습에 가까워지고 싶다. 마치 소설 스토너의 표지에 담긴 얼굴처럼. 스토너가 평생 문학의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 책이 되어가는 모습이 내게는 너무도 아름다워 보였다. 나이를 먹는다. 늙어간다. 나이가 든다. 이런 말 말고 계속 자라는 중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깨닫고 수정하고 깊어지는 중이기 때문이다. 주름이 늘어가고 뱃살이 출렁이고 관절이 삐거덕거려도 여전히 내 안에는 아이 같은 순전함과 사그라지지 않는 뜨거운 사랑이 존재한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건 어느 연령대든 마찬가지다. 하지만 50대에 접어들면서 나는 절실한 마음으로 내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다. 놓치고 사는 것들이 뭔지 알게 되었다. 사소한 일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더 자주 감탄하고 젊을 때보다도 훨씬 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50대는 성장과 확장의 절정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나이 50이 넘으면 남의 삶을 기웃거리기보다는 자신이 세워둔 울타리 안에서 제 흥에 겨워 사는 법을 익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인으로부터 온 통찰은 진정한 내 것이 될 수 없다.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내고 바깥에서 가져온 말이 아닌 나의 언어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유하며 성찰하는 수밖에 없다. 자신이 머무는 자리를 풍성하게 가꾸는 사람, 살아온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줌으로써 세상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자고 초대하는 사람,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고요하게 들여다보는 사람, 내가 그리는 50대의 모습이다. 나이 들매 고달픈 현실로 삶의 반경은 좁아질 테지만 대신 단단한 밀도로 채울 수 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으로 일상을 꾸려가고 싶다. 머무는 자리를 더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이고 싶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성의를 다하고 내 앞에 존재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 온 마음 다해 살고 싶다. 그건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가꿔나가는 일이고 여전히 잘하는 일이다. 아끼는 후배들이 내 등을 바라보고 있는 게 느껴질 때가 있다. 아이들이 둘 다 성인이 되어 조금은 여유로워진 나를 부러워한다. 50대의 삶이 조금은 괜찮아 보일 수 있도록 잘 살고 싶다. 나이 들어가는 게 우울한 일만은 아니며 사유와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통찰력과 해안으로 빛나는 시기일 수 있다고 말해주고 보여주고 싶다. 축적되는 경험 속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나이가 50대라고 기대하게 만들고 싶다. 소박하고 정겨운 길을 정성껏 가꾸며 걸어가고 싶다. 가끔은 모퉁이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반겨주기도 하고 성큼성큼 앞을 향해 나아가다 저 앞에 무엇이 있는지 탐험한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가끔 돌아보다
힘들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저 멀리 보이면 불이 나게 뛰어가 손을 부여잡고 일으켜 세워주는 선배, 얼마나 근사할까. 50대의 삶을 기대한다. 봄 같은 청춘은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봄은 매해 더 찬란하게 나를 찾아올 것이다. 새봄을 맞을 때마다 나는 내 나이를 축하하며 고요한 환희를 맛볼 것이다. 우아하고 힘찬 반전 같은 50대의 사랑을 축하할 것이다. 사랑만큼은 언제나 봄처럼 밝고 따스하게, 그러니 더 잘 사랑하려고 애쓰며 사는 50대의 얼굴은 당연히 아름다울 거라 믿는다.